네, 최신 TD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나왔던 아주 따끈따끈한 TD의 하우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ome sales and prices should find their bottom this year. 홈 세일과 그리고 가격은 아마 올해 바닥을 찾을 것 같다라는 should find이니까 바닥을 찾는다. 좀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반등이 올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지금 대략 읽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요쯤에 있잖아요, 그죠? 요쯤에 있고, 그래서 2023년에는 한 9.7%, 한 10% 가까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고점 대비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시점인 건지, 아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뭐 고점 대비해서 10%더 떨어진 거지. 그 부분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설명을 봤을 때 2023년 봄이나 여름까지는 좀 더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반등을 한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주된 요지입니다. 이게 지금 RBC 보고서나 딴 데랑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판매량도 아마 늘지 않을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affordability,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가 너무너무 낮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소득은 거의 뭐 조금 올랐다고 해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자율이 너무나 지금 강하죠. 이자율이 너무나 세고 저 혹독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뼈저리게 너무 느껴지고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낮고 그러니까 세이빙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집값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판매량, 그러니까 세일즈도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로 계속 갈 것 같다는데 그래프상으로 보시면요. 지금 팬데믹이 막 시작할 때 살짝 떨어지고 반등했던 아주 초기, 그러니까 2020년 한 여름께 가격까지 아마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팬데믹 시작하기 전 가격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갈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뭐 RBC 보고서나 TD 보고서나 그것까지는 안 갈 거 갈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 제 생각은 아니고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추선 이 라인 있잖아요. 라인 따라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정말 크게 팬데믹 때 완전 오버슈팅한 기간이고 그 전에 어떤 상승률을 그대로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설명을 했죠.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지역별로 여기 보면은 홈 세일즈하고 프라이스 아웃룩을 이제 차트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하락률이 심한 곳, 프라이스 위에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에버리지 홈 프라이스거든요. 홈 프라이스가 올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은 보면 뉴 브론즈윅 11.3%, 노바스코시아, 그러니까 대서양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죠. 그리고 프린스 에드워드 지역도 10.7%. 근데 온타리오주도 11.4%, 온타리오주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 잘 보이시면 모르겠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도 9.7%로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보시면은 대서양주, 온타리오주 그리고 BC주가 가장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덜 떨어지는 지역은요. 그 뉴펀들랜드는 1%, 거의 안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가장 덜 떨어지는 지역은 가격이 제일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 말이 좀 이상했는 것 같은데 알버타주가 5.6%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다른 보고서에서 보면 RBC 보고서에서는 알버타주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예측을 했는데 TD 보고서에서는 그래도 5.6%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반등을 시작을 하는데 반등폭이 가장 강한 곳이 사스카추안이네요. 3.7%. 그 다음에 강한 곳이 뉴펀들랜드 그리고 알버타로 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봄이나 여름쯤에 아마 바닥을 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중론인 것 같긴 해요. 여러 비슷비슷한 리포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아마 조금씩 상승이 다시 일어날 것 같다 예측을 했고요. 판매량 볼게요. 판매량 보면은 판매량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BC주입니다.
BC주가 22.4%로 가장 많이 판매량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떨어지는 데가 뉴브론즈, 그러니까 온타리오주도 15%, 뭐 퀘벡도 15%, 프린스 에드워드 21.1%가 있네요. 21.8%가 있네요. 노바스코샤도 20.1%.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량도 뭐 대서양 지역, BC주, 온타리오 지역이 가장 많이 또 떨어지는데 알버타도 많이 떨어지네요, 판매량은. 그런데 이제 이게 올 봄에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 예측을 했습니다. TD 보고서를 한번 대략 살펴봤고요. 개인 파산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다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보고서인데 고물가 및 금리 인상 여파라고 합니다. 네, 뭐 저도 뭐 여기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 파산까지는 안 가야 되겠지만 정말 정말 이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모기지를 제가 내던 것보다 저 인터뷰를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옛날보다 700불 더 내요, 800불 더 내요, 900불 더 내세요. 내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뭐 그 정도 더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지금 팍팍하고 힘든 부분이 있죠. 연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연끌할 거에 대한 그 강력한 유혹을 저도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능력 이상으로 집을 산 부분이 있긴 있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인 파산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빚이 더 늘어난다는 보고서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고조로 지금 인상률이 금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빚을 갚는 이자를 내는 게 더 늘어났으니까 올해부터가 아마 굉장한 어떤 파산율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볼 때 보니까 한 172 정도라고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딜트로이트라는 회사에서는 캐나다 원유 가격이 110달러. 캐나다 원유 가격은 사실 많이 잘 안 오르는데 더 싼데, 그죠? 제가 알기로 뭐 다른 게 또 있나 봐요. 미국 텍사스간도 미아 80불에 달한다. 지금 7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이 경제가 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다시 살아난다고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공급 봤을 때 뭐 전력가스나 가스는 오일 가격이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떨어지더라도 올해 지금 있는 추세가 거의 유지될 것 같다라고 예측한 보고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스를 생산하는 뭐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경제에 큰 타격 없을 거다, 이런 보고서 연결돼서 나왔던 보고 읽은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가스 가격은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간다. 네, 알버타 쪽에서는 좀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운타운의 오피스 공실률이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말로 오피스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사무 공간인 거죠. 사무 공간이 이렇게 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팬데믹 이후에 다 돌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굉장한 지금 어떤 경제 많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 없는 사람들, 혹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큰 추세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저도 이제 다른 뭐 유튜브나 다른 신문들 많이 봤을 때 요즘 핵심 화두가 그거더라고요. 다시 이제 팬데믹 끝나서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사에 돌아가면 그분들, 부장님들 딱 제가 보면 회사에서 부장할 나이가 아닌가 싶긴 한데 돌아가면 부장님들, 그런 어른들, 그런 꼰대 같은 행동들을 견뎌야 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일 싫은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나이 먹고 느끼는 건데, 저도 회사에서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 애들이 이렇게 가끔 들어와요. 여러 가지 뭐 레크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케어레이드나 뭐 LPN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게 확실히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일단 젊으면 잘생기고 예쁘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 잘생기고 예뻐서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젊은 20대 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딱 보면 호감이 가고 되게 잘생겨 보이고 되게 예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를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회사 가면 이게 너무 싫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영향이 아닐까. 어쨌든 그래도 전국 평균으로, 캐나다 전국 평균에서는 굉장히 좋은 율입니다. 뭐 알버타 같은 경우 30% 육박했는데 이게 좋아지지 않고 조금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막 27%, 8%고 뭐 토론토도 굉장히 높다는 보고서 이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SNS에서 명예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지원은 오늘 29일까지라고 하니까 이런 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명예 기자가 되면 그런 혜택이 있겠죠? 혜택이 뭔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뭐 한국의 어떤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스팅을 계속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 찾아봤어요. 이런 거 되면 뭐가 좋을까? 물론 자기가 이런 걸 잘한다는 어떤 증명도 되고 경력도 될 텐데 이 베너핏이 있습니다. 베너핏을 보면 일단 서티피켓을 받는다고 해요. 이런 게 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contribution based reward. 네, 리워드가 뭔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딱 봤을 때 돈을 주면 좋을 텐데 활동비를 좀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정확하게 써 있진 않지만 어떤 리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nvitation to exciting event. 어떤 이벤트에 계속 초대를 받는다고요. 이런 초대를 받아야 가서 기사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TD에서 본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추세로 갈 것 같다는 게 TD의 어떤 전망이었어요. 네, 이상으로 또 우리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몇 가지 뉴스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렸다가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